자, 공부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WTO 5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Trade without discrimination, 차별하지 마라, 차별 없는 무역을 하자, Non-discrimination의 원칙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Freer trade gradually through negotiation이라고 해서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더욱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 세 번째는 predictability through binding and transparency라고 해서 관세 고정과 투명성을 통한 예측 가능성을 지키자, 높이자라는 원칙이고, 네 번째로는 promoting fair competition, 공정 경쟁을 촉진하자라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encouraging development and economic reform, 개발과 경제 개혁을 격려하자라는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혜국 대우의 개념 및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WTO가 추구하는 차별 없는 무역을 하자 비차별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개념을 보면 동종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다른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 중 최고 우대 조치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당사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죠. 하나씩 풀어보면 이 동종상품, like products라는 말을 쓰는데 이 like products라는 말을 이 WTO 가트 체제에서는 한국어로 동종상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likeness, 동종성, 동일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different treatment for different things.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대해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죠. 그건 어쩌면 justice, 정의로운 겁니다.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정의로운 거다. 문제는 뭐냐면 different treatment for the same thing. 똑같은 건데 다르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 건데 다르게 대하는 건 차별인 거죠. 정의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게 차별 조치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두 대상이 동일한 대상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되는데 가트 WTO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동종상품 like products라는 표현을 씁니다. like product, 동종의 상품인데 차이를 둬서 대인데 그럼 차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제 가트 WTO 관련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 대상, 상품 서비스가 동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실제 이 소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like product, likeness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최혜국 대우의 개념은 동종상품, like product의 수출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프로덕트가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이 두 대상이 like product여야 된다는 거죠. 동종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어떤 당사국이 이 당사국이라는 건 가트 체제에서의 가트라는 조약에 참여한 국가들을 당사국, 체약 당사국, contracting parties라고 했죠. 근데 1947 가트를 WTO에도 그대로 수용했다고 했죠. 수용하기로 합의한 게 94년이어서 1947 가트를 1994 가트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1994 가트에는 여전히 contracting parties라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바꾸어서 해석하면 된다라고요?
WTO members라고 하면 됩니다. 1947 가트의 체약국들이 1994 가트에서는 그대로 contracting parties라고 규정되어져 있지만 의미는 이제 WTO 멤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당사국이 다른 국가, 여기서 중요한 게 좀 더 설명하겠지만 다른 회원국이 아니라 WTO의 회원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른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 중 최고 우대 조치, 최고로 혜택을 주는 대우,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최혜국 대우,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가 받는 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또 이러한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의 대우를 즉시 immediately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unconditionally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볼 텐데 실제 가트 WTO 체제의 소송 단계에서 이 가장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 게 이게 동종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최고 혜택을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즉시 제공했는지 여부. 그리고 unconditionally 아무 조건 없이 제공했는지 여부. 요게 요 세 가지가 가장 이 법적 논쟁이 실제 벌어지는 분야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라는 것은 수입 상품 간의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즉 최혜국 대우라는 건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처럼 대해줘라 라는 원칙인데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Non-discrimination between imported products 수입 상품들 간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당연히 가트에서 시작된 상품 무역에 적용되었던 최혜국 대우의 원칙은 WTO 출범 이후 95년 1월 1일 이후 서비스 무역에도 규정되어져 있는 하나의 WTO를 움직이는 일반 원칙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동종 상품 like products의 개념 like products 어디까지가 동종이고 어떤 경계를 넘어서면 동종이 아닌 상품이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여러 가지 WTO 가트의 패널, WTO 어펠릿 바디의 관행이 있습니다. 케이스 로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트 체제에서는 like products만 있었는데 지금은 WTO 체제에서는 like services 동종의 서비스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서비스는 특이하게 동종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like service providers에서 동종 서비스 공급자인지 여부도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비스라는 건 흔히 서비스 자체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다, 법률 서비스다라고 하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럼 그 서비스 자체와 공급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게츠 체제에서는 이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을 like services 그리고 like service provider 라고 둘 다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뭐냐면 가츠 1994 그리고 게츠에는 동정, like가 무슨 의미냐에 관한 정의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실제 소송에서 벌어지는데 이에 대한 WTO 가트 체제의 관행, 케이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즉시 제공해야 된다. 즉, 비차별, 차별 없는 조치를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법률에 있어서 immediately 즉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유명한 법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영어나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라임을 맞추어서 표현하는 거 아주 자주 쓰죠. Justice delayed. 지체된 정의는 justice denied. 부정된 정의이다. 즉 정의의 실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것 또한 정의가 부정된 불의의 상태가 되는 거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따라서 MFN 트리트먼트는 즉시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 즉시라는 조건이 무너지게 되어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 최애국 대우를 WTO 카트 체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ly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이 뭘까요? MFN을 주는 방식이 conditional 조건적으로 주는 게 있고 unconditional 무조건 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로 주는 게 뭐냐면 흔히 상대편도 상대국이 그에 상응하는 호혜 제공을 할 것을 조건으로 MFN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즉 상대편도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면 나도 상대편에 대해서 그렇게 즉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로 대우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것을 상호주의 reciprocity라는 말로 표현하죠. 상호주의 즉 상호주의의 입각에서 조건부 MFN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WTO 가트 체제는 이러한 최혜국 대우를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TO 가트 체제에서 제가 가급적이면 수업 듣는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영어 개념을 이해하거나 영어 개념을 봐야지만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가트 체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최혜국 대우의 원칙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셔널 트리트먼트라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인데 이걸 한국어 번역본으로 조약문을 보게 되면 오해의 여지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영어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국어로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1994 가트 제1조에 보면 1조의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General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고 해서 바로 최애국 대우의 원칙 1반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General MFN에 대한 일반 규정이 제1조입니다. 자, 1947 가트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게 1994 가트로 오늘날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했는데 MFN 최애국 대우가 얼마나 중요하면 가트 조약 제1조에 나와 있겠습니까? 1조.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제일 중요하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바로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게 1조 1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가트 제1조가 뭐냐면 바로 MFN입니다. 바로 이 최애국 대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죠. 그러면 1조의 내용을 보면 1조 1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1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Any advantage, favor, privilege, immunity. advantage, favor, privilege, immunity 이거 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최고로 혜택받는 대우의 내용입니다. advantage, 혜택을 주는 거. favor, 잘해주는 거. privilege, 특권을 주는 거. immunity, 면제를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거 이런 거요.
그럼 advantage, favor, privilege, immunity가 바로 잘해주는 트리트먼트의 내용입니다.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1947 조약에는 조약에 참여한 국가를 당사국, 체약 당사국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게 1994 가트에도 그대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걸 적혀 있기로는 contracting party라고 적혀 있지만 무엇으로 바꾸어서 이해한다고요? 바로 멤버, WTO 회원국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죠. To any product. 이 가트 1994의 규율 대상은 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부여된 advantage, favor, privilege, immunity입니다. 어떤 상품이냐 하면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다른 어떤 국가에서 originating, 만들어졌든 거기에서 기원되었든 혹은 다른 어떤 국가로 향하는 거, 이 말은 수출되는 거죠. 어떤 국가에서 생산되어 수출된다라는 말이죠.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뭐가 부여되어야 한다고요? advantage, favor, privilege, immunity가 어떤 상품에게도 주어져야 한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to the like product, 동종의 상품에 대해서, 동종의 상품, 어떤 동종의 상품?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쉽게 말하면 한 상품, 예컨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상품. 또 다른 상품은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destined for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수입된 미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가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부과된 advantage, favor, privilege, immunity가 누구에게도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수입 상품들끼리 차별하지 마라. 수입 상품 모두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처럼 대해주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게 가트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내용이었고 이제 19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새롭게 만들어진 게츠에서는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제2조에 그럼 제1조는 뭐냐면 1조는 scope이라고 해서 이 게츠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무엇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일반 규정이 있고요.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가 게츠 제2조입니다. 이 게츠에서도 MFN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죠. 게츠 제2조의 제목이 바로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 MFN Treatment입니다. 게츠 제1조 가트 상품무역에서는 1조의 최혜국 대우 원칙이 그리고 게츠 서비스 무역 협정에서는 제2조의 MFN 트리트먼트가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2조 1항에 보면 with respect to any other measure covered by this agreement, disagreement라는 건 바로 get를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 each member, 이 부분이 다르죠. 아까 gat에서는 주어가 contracting party였는데 걔는 1947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get는 1994에 합의되고 1995년도에 시행되었던 get에는 그래서 주어가 이제 아예 each member로 바뀌었죠. each member로 shall accor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바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똑같죠. 똑같습니다. 조건이. 근데 이제 대상이 뭐냐면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바로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서비스 suppliers, 뭐 흔히 우리가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상품무역에서는 product가 대상인데 최애국 대우의 대상이 product, 상품인데 겟지에서는 최고로 혜택 받는 국가처럼 대해주는 MFN의 대상이 바로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공급업자입니다. Of any other members.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바로 treatment no less favorable 즉 더 낮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treatment no less favorable 이란 말이 바로 차별적으로 대해주지 마라. 모두를 최고로 대해줘야 된다. 특정 국가의 서비스 공급업자를 낮게 대해주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treatment no less favorable 이란 말이 바로 MFN이라는 겁니다. Then it occurred to 자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아까 가트에서는 like product, 이번에는 like service, 동종 서비스 공급업자 of any other country. 즉, 이 기준이 되는 것은 멤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최혜국 대우의 기본 개념을 봤는데 이제 이 개념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한국, 미국, 유로피언 유니언, 일본, 중국, 북한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가트 체제, WTO 체제가 없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개별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만약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라면 북한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국인 미국 정부는 북한 수입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무역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즉 미국은 만약 WTO 가트 체제가 없다면 야 나는 북한과는 자유무역 안 할래. 북한 물건 수입 금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좋아. 북한은 미국에게 1년에 10톤만 수출할 수 있어.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야 그래 너 북한 미국에 우리나라에 수출해. 단 관세는 1000%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원래 가트 체제 WTO 체제가 없다라면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을 수입할지 여부 수입을 하는데 어떤 규제를 할지는 해당 국가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국제적 차원, 다자적 차원에서 함께해서 자유무역을 증진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국제통상법 체제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렇게 가정해보죠. 미국이 북한에서 들어오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북한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150%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58%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관세, 테리프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15%를, 유럽에 대해서는 8%를 부과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즉, WTO 가트 체제가 없다라면, 국제통상법 체계가 없다라면 미국은 각국에 대해서 서로 차별적인 대우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 따라서 미국 마음대로 친한 국가에게는 낮은 관세를 적용해주고 혜택을 주고 안 친한 국가에게는 많은 무역 장벽을 쌓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최혜국 대우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는 유로피언 유니언이죠. 그럼 이 유로피언 유니언이 받는 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가 바로 뭐죠? 8%입니다. 즉 똑같은 동종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그 물건이 수입되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150%, 58%, 25%, 15%, 8% 차이를 둬서 대우를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는 유로피언 유니언이고요. 유로피언 유니언이 받는 가장 낮은 관세 8%라는 혜택이 바로 MFN 트리트먼트입니다. 근데 같은 WTO 체제가 없다라면 한국, 일본, 북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야, 우리도 8%라는 최고의 혜택을 받고 싶어. 그거 우리한테도 주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에게 준 8%의 혜택을 나머지 국가에게도 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유로피언 유니언은 WTO 회원국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 간에는 WTO 체제에 있는 모든 법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유럽은 WTO 가트 제1조, 게츠 제2조에 있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그 원칙에 따른 혜택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를 조약에 의해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유로피언 유니언이 받는 8%의 혜택을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야, 가트 제1조, 게츠 제2조에 근거해서 최고의 혜택인 8%를 우리에게도 줘라고 요구할 권리가 WTO 회원국인 한국, 중국, 일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8%라는 최혜국 대우를 함께 unconditionally, immediately 주어야 하는 의무가 미국에게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은 같은 WTO 체제 하에서는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최고의 혜택인 8% 관세율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WTO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줄 의무가 미국에게 없습니다. 역으로 WTO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미국에게 8% 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의 WTO 가입,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중국은 1947 가트 체제에서 가입하려고 노력했다. 중국은 가트 체제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이후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근거로 가트 가입을 거부했다. 그리고 WTO 출범이 이루어지고 2001년 12월 1일이 되어서야 중국은 드디어 WTO 가입에 허락을 받게 된다. 그럼 중국은 왜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중국은 만약 WTO에 가입하지 않으면 마치 이 예에 나오는 북한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 150%,
관세율 300% 혹은 너 수입 금지 1년에 10톤만 어떤 무역 제한을 해도 금지를 해도 그것에 대해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WTO 체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WTO에서는 최고의 혜택을 모든 국가들이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리고 unconditionally 주고받는 권리 의무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WTO 가트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의 원칙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이 개념을 응용하는 예시를 제가 조금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